네, 안녕하세요. 자, 소문대요. 음양상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구절 이용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소문대요를 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글자 공부하거나 해석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랑 할 때에는 그냥 누워서 눕는 건 좀 그렇겠네요. 잠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필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로 듣는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미지화 자꾸 하는 겁니다. 이미지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세분화하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꾸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저도 또 재밌게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음량에 대해서 했습니다. 글씨가 되게 크네. 네, 음량에 대해서 했고 음량의 그 속성이 하늘과 땅의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응용했는데 이 음량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크기만큼 양이 자라는 만큼 음이 자라고 음이 자라는 만큼 양이 자라는 음이 줄어드는 만큼 양이 줄고 이런 서로의 불가분의 관계 실은 이 하나인데 이거의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을 활동적이고 에너지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게 양이라고 하고 그 물질적인 측면을 그리고 수렴하는 그런 측면을 부각시킨 게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참 전 대부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게 1편에 나왔던 2편이라고 돼 있는데 1편에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친구는 가까이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하나의 어떤 노하우로 얘기하죠. 마치 완전히 반대된 것 같아서 서로 분리하고 나쁘고 뭐 한 것 같지만 옆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 대부의 그 장면이 생각나서 한번 붙여봤고요. 자, 오늘 할 부분은 한극생렬하고 열극생한이니 한기생탁하고 열기생청하니 청기는 제하즉 손설하고 탁기는 상즉 진창이니 차는 음양 반작의 병지역종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이 극한다. 극이라는 게 궁극에 마지막까지 간다. 최후까지 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죠. 막바지. 한이라는 거는 차다라는 건데 이 찬게 수렴하고 차다는 건 수렴하는 응축되는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최대한으로 극에 달하면 이제부터는 따뜻해집니다. 자, 요 개념이 뭡니까?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결국에는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게 한과 열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순환하는 이 개념이라면 아무리 차가워지고 해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열이 나게 돼 있어요. 활동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아무리 잠을 안 잡아요. 활동을 해봐요. 결국 잠들어요. 아무리
잠을 계속 자고 싶지만 결국에는 깨어나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전제입니다. 생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연, 생명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과 열이 순환한다. 열극생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지금 이제 이 촬영하는 시간이 여름인데요. 아무리 더워도 결국에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죠.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결국에는 그 에너지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 정상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병리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극생열, 열극생화는 정상적인 순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차가워집니다. 어떤 병에 의해서 찬 기운을 느낍니다. 찬 기운에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제일 처음에는 이 찬 기운이 내 몸이라는 게 생명체가 살아있는 전제하에, 내 생명체라는 게 살아있는 전제하에 찬 기운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찬 기운에 의해서 내 몸이 식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이 상황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찬 기운이 점점점 성해지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찬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열로 전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없이 살죠. 정상적인 생명체의 생명력에 큰 지장이 없다면 도끼가 생깁니다. 내가 반드시 뱀이라도 잡아먹어서 지금 이 순간을 반드시 이겨내겠다. 내 저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 반드시 살아서 저놈을 해쳐버리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찬 기운이 다하면 내부 에너지가 충돌하여 싸운다.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내 몸이 내 스스로가 서로 내 몸 스스로를 갉아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그게 꼭 그 병리적인 그 병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마치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한 것처럼 내 몸을 공격합니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한극생열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열극생한이라는 것은 열이 아무리 이 에너지를 흘러 넘쳐가지고 쓰더라도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내 열 에너지의 소모로 인해서 내가 비어갑니다. 부자 3대를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돈이 흘러 넘쳐요. 펑펑 써봅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결국에는 비어져 간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기 생탁,
찬 기운이 탁한 기운을 만들고 열기 생청하니.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 기운이 탁한 것을 만든다. 자, 우리가 국을 끓입니다. 곰국을 끓였다고 봐요. 뽀얀 국물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에 꺼내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기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찬 기운에 의해서 엉켜가지고 탁한 무언가가 눈에 드러나죠. 찬 기운은 응취하도록 하거든요. 흩어져 있던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맑은 국물이 됩니다. 맑은 국물. 그래서 기름을 걷어내는 방법이 이런 거죠. 찬물에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탁기를 만든다. 한기생탁이라는 거는 이 탁한 그 기운을 정상적인 활동에서 찬 기운이 생기면 자꾸 웅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뭐 하다고 할 때 가래가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조직체가 있다 치면 찬 기운에 의해서 이 조직이 자극을 받으면 여기에 분비물이 분비가 되면서 엉킵니다. 그거를 어떤 덩어리진 가래라고 하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맑은 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엉켜서 가래가 안 뱉어집니다. 그냥 이 조직 점막, 기관지 점막에 촉촉한 윤택한 진액밖에 안 됩니다.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엉겨서 가래가 됩니다. 근데 더 엉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체의 긴장을 더욱더 유발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열로 인해서 이 찌꺼기들이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담이라고 하죠. 조담. 자, 그래서 찬 기운이 탁기를 만든다 하는 게 그런 뜻이고, 그래서 석곡 이규준 선생은 청기는 위 진액이라,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이라는 거예요. 진액. 탁기는 위 수음이라, 탁기는 분비물인 노폐물인 수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탁기는 소위 말하는 담은 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한다? 찬 기운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담음의 핵심은 찌꺼기들이 응취하게 만든 찬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음을 없애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반화입니다. 왜 반화를 씁니까? 소통, 기운을 소통시키거든요. 반화의 건조함으로 해서 그 찌꺼기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기운을 소통시킵니다. 그래서 반화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기는 생청하니, 여기에서 열기가 청한 기운을 만든다. 보통 열기는 뭐를 만듭니까? 진액을 말림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탁기는 청탁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열기라는 것은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적당한 온도, 36.5도의 적당한 온도가 형성이 되면 비로소 거기에 진액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직체의 우리 한방적인 원리에서 치료 원리가 어떤 거냐면 각 세포마다의 정상적인 온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열해져 있다면 조금 서늘하게 하고, 긴장되고 차가워져 있다면 따뜻하게 해서 풀어가지고 정상적인 맑은 기운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열기가 그래서 청이라고 합니다. 자, 열기에 의해서 기운이 생성한다. 그 조직체의 어떤 국한적인 면에서 한다면 우리 인체 전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양기가 이 양기, 즉 열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양기라는 게 어디로 갑니까? 겉으로, 위로 이런 데로 좀 더 쏠리죠. 그래서 청기가 제하한다는 말은 맑은 기운이 밑에 있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손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워져서. 설사가 나오는 게 차가워지어서 습기가 생겨서 그게 밑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기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순환이 되어가지고 모든 곳에 어떻게 순환? 안에서부터 밖으로 위로. 이게 밖으로 위로 가서 다시 내려 탁기를 가지고 내려오고 밖으로 위로 가서 청기가 밖으로 위로 가서 탁기를 가지고 내려오고 이 순환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데 청기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밑으로 안으로 머물러져 있다 보니까 손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수월의 가장 큰 병리가 뭡니까? 밑으로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차고 습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뜻하게 해서 겉으로 위로 기운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탁기 제상적 진창이네. 진창이라는 게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막혀버린 거죠. 이 소화기 쪽부터 해서 뭐 간이나 소화기 쪽에 딱 막혀가지고 기운이 유통되지 않는 겁니다. 기운이 막혀가지고 상하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겉으로 이 찌꺼기들이 순환에 의해서 밑으로 안으로 내려와서 자꾸 순환을 해야만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강물이 흘러야만 물이 맑아지듯이 탑기가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탑기가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만 있다 보니까 갇혀가지고 기운이 갇혀 있어서 진창이 됩니다. 이게 뭐가 만들었습니까? 한기가 만듭니다. 뭔가 긴장하고 막히게 하는, 딱 막히게 하는 이 기운에 의해서 막히다 보니까 내외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위 소화기 쪽, 장 쪽에 소화기 쪽이 탁 막혀서 탁기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진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소통을 시켜야 되겠죠. 소통. 뚫어줘야 됩니다. 후박 같은 약으로 뚫어줘요. 이것이 음양의 반대작용이니 반대작용이고 병의 역하고 따릅니다. 역과 종. 자, 그래서 한극생렬과 열극생한이라는 개념을 생리적인 측면으로 봤고 병리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기와 탁기가 만들어진 원리가 한과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어서 탁기가 아래로 청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고 탁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만 몰리다 보면 손설과 진창이라는 병이 되는데 이 한 두 가지 병은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막혀가지고 순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손설은 아래로 자꾸 가는 방향이고 탁기는 막혀가지고 자꾸 위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문제 병을 봤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치료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글을 볼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지. 탁기가 손 제하하다는 게 뭐지? 밑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청기가 뿌연 이 습기, 탁기가 위로 가 있는 건 그 이미지가 뭘까? 상하가 분리돼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자꾸 이게 관격이 돼가지고 딱 배에만 딱 기체와 이런 것 때문에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후박과 대황 이런 걸 쓰는 겁니다. 탁기를 내리면서도 뚫어줘야 되거든요.
천기 제하할 때에는 부자라든지 백출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걸로 기운을 살려줘야 돼요. 은삼이라든지. 요 이미지를 가지는 겁니다. 내경을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